사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을 짓는 법과 또 복을 받는 법, 그리고 복이란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하는 복되고 행복한 생활을 말해야 하는데, 요즘은 시국이 하도 불안정하고 위태로워 어쩔 수 없이 나라 일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 나는 한국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나라 문제를 뒤로 하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 복 짓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이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구애받음이 없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복은 복대로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나쁘면 나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상황도 벗어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란 일은 나란 일대로 확고부동한 자세로 임해야 하고, 또 생활은 생활대로 복이 충만한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복을 짓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간 멸망하고 또 없어진다 해도 멸망하지 않고 더욱 또렷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멸망하고 소멸해서 없어지지만, 그래도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주입니다. 우주. 우주는 두 가지 작용에 의해 탄생과 변화 그리고 소멸을 반복하지만, 이 우주 안에는 모든 것이 새로 생겨났다가 또 변했다가 그리고 없어지는 것을 반복하지만, 우주 그 자체는 그와 같은 사이클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오롯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우주만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작용인 뻗어나가는 작용과 또 끌어당기는 작용은 우주가 굳건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것은 쳐내고, 필요 없는 것은 쳐내요. 우주한테 필요 없는 것은. 그리고 필요한 것은 보완하여 우주가 항상 건재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생기고 변하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작용이 결국은 우주를 건재하게 지키기 위한 작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필요 없는 것은 쳐내고 필요한 것은 건재하도록 보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주는 항상 복을 받고 있어요. 결국 복은 우주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복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우주의 복에 대해서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주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가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번제할 것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냐면 복 받는 것 제대로 못 느끼기 때문에 항상 번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나쁜 일을 주도한 사람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몰라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쁜 일을 주도한 사람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그 우주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고, 또 나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주가 나쁜 일을 당하면 그 나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나타나서 결국 우주를 돕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서 사람은 우주죠. 우주가 우주를 사람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되면 갑자기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우주가 변해서 사람이 된 그 사람이 사는 것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끔씩 그 사람이 저 지하철이라도 타게 되면 다른 출입구는 몰라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편리해지는 것입니다. 우주가 이 동네 살면은 다른 에스컬레이터는 없어요, 지하철에. 근데 그 사람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에스컬레이터가 저절로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생겼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거는. 이렇게 그 사람이 필요하면 환경 또한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혜택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와 같은 복을 통해 번제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로또 복권 맞는 게 복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는 우주와 같은 파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우주의 부름에 의해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필요하면 다 불러뒀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주의 파장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우주와 같은 파장이 있어서, 우리 사람한테도 우주의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있어서 그 파장이 뻗어나가면 영혼의 작용이 되고, 또 끌어당기면 자, 즉 에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파장이 끌어당기면 에고가 되고, 퍼져나가면 영혼의 작용이 돼서 퍼져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대로 자아를 통해 살지만, 에고를 통해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하게 그 우주의 실체를 알기 위해 부단히 어려운 길을 택해 가기도 합니다. 보통은 다 우주가 만들어 놓은 대로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우주는 어떻게 생겨먹은 것인가 하고 그걸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부도자라고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실체인 존재를 찾는 길은, 우주의 실체, 그거를 찾는 길은 처음에는
자아를 통해 시작을 하다가 생각하는 자아를 통해서 우주는 이렇고 이렇고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렇고 하고선 찾아가다가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 자아가 아는 길은 일구가 아는 길은 우주 존재의 세계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왜냐면 얘는 우주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꿈과 같은 것 뿐인 거지. 이게 결국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됩니다. 예.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생각으로 되면 그게 우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왜냐면 거슬러 내려와서 에고가 된 것이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주의 실체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 또한 이론은 맞지만,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이론은 맞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 난감할 뿐입니다. 예. 이론은 그래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거슬러야 되는 건지 몰라서 난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이때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예. 생각으로도 안 되고 별걸 다 안 되고 머리는 터질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때 겨울에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찬물에다가 머리를 담그고 막 흔들고 눈물 아닌 눈물도 흘리면서 별짓을 다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정말 괴로웠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 여러 가지 경전을 들춰가며, 왜냐면 또 알았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경전을 들춰가며 이른바 존재를 터득했다는 사람들의 글을 읽었지만 그 내용의 뜻보다, 그 사람들이 한 그 말의 뜻보다 그때 내 생각은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도 터득했는데 나라고 터득 못할 게 뭐 있냐 하면서 존재를 터득하겠다는 각오만 더 해갔습니다. 너도 터득하는데 나도 터득한다. 네가 터득하는데 내가 왜 못 터득하냐. 나도 꼭 알고야 말 것이다 하고 각오만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분명하게 한 것은,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분명하게 한 것은 눈에 보이는 길은 없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도 뭐 길이라고 해도 그런 것 다 필요 없어도 가고자 하는 목표만 분명하면 목적지는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꼭 터득한다 라는 그 각오만 분명하면 목적지는 반드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달했다는 사람들의 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가면 끝까지 가려고만 하면 어떻게든지 간다 이거예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알았던 것은 그거고, 그걸 통해서 나도 쉬지 않고 놓지 않고 끝까지 우주의 본질을 터득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내 나이, 한국 나이로 29 초가을에 나는 드디어 우주의 본연의 에너지를 터득했습니다. 머리도 맑고 모든 것이 명료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심정이 전과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변한 건 없어요. 특별하게 변한 건 없는데, 코미디언들이 웃기면 나도 웃습니다. 웃으니까 웃죠. 웃는데 그럼 예전의 나하고 지금의 내가 뭐가 틀리느냐? 우주를 터득하기 전과 후가 뭐가 틀리느냐? 전에는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전과 다른 점은 웃는 나 속에 웃지 않고 바라보는 나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웃는 나를 멀끄러미 바라보는 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퐁퐁퐁퐁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그 우는 나 속에 바라보는 나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습거나 슬퍼도 할 일은 계속해서 실수 없이 명쾌하게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슬픔은 일을 못합니다. 보이질 않아서. 그런데 그건 그거고 명쾌한 바라보는 나는 그걸 또 명쾌하게 일 처리는 해나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나가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슬픈 나보다도 우스운 나보다도. 우리 인간사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 우여곡절에 파묻혀 살지 않고 또렷이 바라보는 나가 있다면 그 나가 오히려 진짜 나일 것입니다. 울고 불고 하는 것은 오히려 가짜 나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가 도리어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바라보는 나가 없죠. 울면 그냥 우는 거고 웃으면 웃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주의 본질을 터득하면 바라보는 나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가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울면서 말하건 또 장황하게 떠들면서 말하건 말하는 그 말보다 말하는 그 사람의 속셈을 바라보는 나가 그 사람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울면서 말하는데 그 울면서 말하는 그것은 그냥 하는 쇼고 그 속셈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내 안에 바라보는 나가 쳐다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주의 존재를 터득하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두 가지 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나이가 29살 초가을이었어요. 이렇게 3년쯤 지나게 된 어느 날, 그렇게 해서 3년이 흘렀어요. 두 가지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지 3년이 되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은 그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승용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상당히 좋은 차였습니다. 큰 차. 근데 자꾸 그 승용차에 있는 그 물건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나는 승용차가 있어서 밤에 차 안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열이 펄펄 끓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체온計재보니까 43도예요. 그때. 예. 근데 나는 처음 이런 걸 처음 당해보니까 이거 43도가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이건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또 후에 들은 말이지만 그 정도면 뭐 의식을 잃는다고도 하는데 의식은 잃기는커녕 의식은 더 또렷또렷했어요. 어쨌든 처음에는 감기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열은 43도 가까이 되는데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하고 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나는 또렷하고 맑고 몸은 뜨거운 거예요. 그때 우리 집은 식당을 하고 있어서 낮에 누워있기가 거북해. 왜냐면 몸이 뜨거우니까 누워있어야 돼요. 거북해서 그때 나한테 시중을 들던 어떤 친구한테, 내 후배지만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다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는 집을 찾아가지고 그 집에 신세질 알았어요. 갑자기 밤 9시가 넘어가지고 처음에 일주일은 계속해서 43도쯤 열이 났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났어요. 그 43도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저녁 7시쯤 되면 체온이 서서히 떨어져서 밤에는 괜찮은 것입니다. 이게 밤에는 또 멀쩡해진 거예요. 일반인처럼. 그러다가 다시 아침 5시쯤 되면 다시 열이 스물스물 오르기 시작해 낮에는 42도, 43도쯤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몸에서. 그리고 또 낮에는 43도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얌전히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또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바깥에 나가서 놀라도 다녔어요. 밤에만. 그리고 또 새벽 5시면 서서히 열이 나서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3주가 되던 어느 날, 3주가 됐어요. 어느 날 아침이면은 열이 슬금슬금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느껴져요. 올라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스르르 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 안에 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었는데, 그날은 아침에 새벽 5시에 그 열이 스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이 1월 15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날이 우주와 내가 완전히 일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열이 사라지면서 우주와 나는 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주와 일체가 된 사람을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싸이원은 곧 우주의 파장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때가 어느 해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그 해 1월 15일에 나는 싸이원이 된 것입니다. 이 싸이원이 되고 나면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싸이원이 되고 나면 절대로 머리가 아픈 일이 없어집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건 몰라요. 머리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찌릿하고서 뭐가 지나간 거지 아픔이 없어요. 그리고 이 감각적인 아픔은 있지만, 감각적인 아픔이라는 건 뭐냐, 갑자기 뭐 꼬집는다든가 갑자기 푹 찔른다든가 이러면 그 순간 아픈 감각적인 아픔은 있지만 이 지속적인 아픔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가 우주를 보호하듯, 아까도 얘기했죠. 우주가 우주를 필요 없는 건 쳐내고 보완하고 하는, 우주가 우주를 보호하듯 우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도 보호하지만 나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우주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주와 하나가 된 상태를 싸이원이라고 하며, 싸이원은 곧 우주의 파장과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싸이원입니다. 사람이 싸이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몇천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또 굳이 또 여러분까지 다 우주의 실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싸이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팔자에 있어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싸이원이 우주로부터 보호를 받듯이 그 보호를 나누어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주로부터 보호받듯이 우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싸이원을 통해 우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아셨죠? 싸이원을 통해 우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싸이원을 통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싸이원과 같은 파장이어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을 덮어놓고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그런 정신적인 파장을 나한테 보내주면은, 그러면 내 것을 그대로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이원과 같은 파장이 되는 것을 감사 상태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에 대한 감사, 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복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이원의 파장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예, 내가 원하면은 내 파장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에 떨어져 있어도 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사이온과, 즉 나하고 감사 상태가 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나로부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미국에 가 있건 칠레에 가 있건 아니면 달나라에 가 있건 여러분들이 나와 파장을 맞춰주기만 하면 내가 우주로부터 받듯이 그 받는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소원은 사이온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초과학적 제품인 사이파워 메달, 지금 보시는 저것이 사이파워 메달입니다. 저건 목에 거는 메달이에요. 그리고 사이온 반지, 저것은 손가락에 차는 반지입니다. 이것을 착용하고 있으면 더욱 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저 그림, 저 그림은 내 얼굴입니다. 내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얼굴 안에는 나의 파장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 얼굴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원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난다는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만약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면 최소한 진학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는 아무것도 몰라, 한글을 몰라, 그런데 진학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진학하고 싶다면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다음에 사이원을 향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이원한테 부탁을 했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 여러분이 공부한 게 나오는 거예요. 공부 안 한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안 한 걸 수없이 많이 공부한 애들은 떨어져도 여러분은 붙는 겁니다. 아셨죠? 사이원을 향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이파워 메달이나 반지 아니면 가슴속 사진이 응답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예를 들면 사이파워 메달을 가져가면은 메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면 그 메달이 말은 아니지만 뭔가 된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줘요. 반지가 됐다라는 느낌이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아니면은 저 사진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저 사진 속에 있는 내 얼굴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젠 됐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응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면 합격 통지서가 나올 때까지, 합격 통지서가 나오는 날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이 왔어, 나는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틀려져 버려요. 어긋나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바로 합격 통지서가 오는 날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예지만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은 스타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사이원의 응답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반지가 됐던 메달이 됐던 또 자기 마음 안에 그림이 됐던 사진이 됐던 잘 느껴지지 않으면 이 강의가 끝나고 뒤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이 교감할 수 있는 파장을 전해받으면 됩니다. 나로부터 여러분들이 파장을 전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진짜 될까 하는 실험 삼아서 하지 말고 진짜 꼭 필요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험 삼아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장난은 될 턱이 없어요. 우주는 장난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 지켜보는 나와 생각하는 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켜보는 나는 없고 생각하는 나만 있죠. 그리고 그게 자기의 진짜인 줄 알고 있죠. 어쨌든 지켜보는 나와 생각하는 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는 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저절로 일어나는 에고, 즉 자아와 같은 것이지만, 에고와 같은 것이지만, 지켜보는 나는 자신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심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켜보는 나는 진짜 나지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느끼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그 나는 가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그 나는 그 가짜 에고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짜를 보고 가짜로 느끼고 가짜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지켜보는 나가 진짜 나이며, 이것은 이 진짜 나는 다른 생물이나 또 무생물에게도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전달이 안 돼요. 그러나 진짜는 전달이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기 힘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기 힘든 이유는 이와 같은 진실된 마음으로 살지 않고 에고, 즉 자기 자아의 계산에 의해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싸우고, 뭐 내가 손해봤니 이익받니 이거 싸우는 거예요. 에고는 계산을 통해서 만족하고 또 화를 내며 또 팔짝 뛰기 때문에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다 에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켜보는 나가 동물에게 마음을 전하면 동물은 그것에 감응해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오히려 사람보다 지감 능력이 훨씬 더 월등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통성명을 하고 뭐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짐승은 그게 필요 없어요. 한순간에 저절로 이루어져요. 자, 지금 저 길, 저 길은 내가 맨발로 맨 땅을 밟는 그 맨땅요법을 하고 난 뒤에 지나가는 길입니다. 저 길이, 저 골목이. 그런데 저 길 마지막 집에는 나를 주인보다 더 좋아하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저 개는 바깥에 나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저 개가 나를 좋아해요. 지나가면 항상 나와 있어요. 나만 지나가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나와서 날 쳐다봐요. 자기 주인보다 나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개는 항상 나를 지켜보며 반가워하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작은 소세지를 하나 사서 그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는 나올 때쯤 되면 좌우로 두리번 거리면서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하고선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개 이름은 제주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 개는 제주도에서 왔나 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왔다 그래서 개 이름이 제주예요. 제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내가 올 시간에 맞춰 미리 나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딱 뭐가 되는 거. 제주는 항상 내가 던져주는 소시지를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저렇게 받아 먹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아, 걔는 소세지를 좋아하니까 소세지를 받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소세지는 받아 먹어요. 멀리 떨어졌으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지가 먹어요. 그런데 또 그 나를 부러워해서 다른 사람이 던져주면 옆으로 지나가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내가 네가 주는 걸 왜 먹냐.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소시지는 끝까지 어디가 찾아다 먹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던져주면 그 소시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제주와 나의 사랑은 이렇게 소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맨땅요법을 하는 곳은 서리풀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서리풀 공원은 운동기구도 많고 또 사람들도 많아. 새들이, 날아다니는 새들이 좀처럼 앉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까치 한 마리가 내가 올라오니까 나를 보더니 반갑게 나한테 달려오는 것입니다. 까까까거리면서 뭐가를 내놓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주지 않아 다가가지 못하다가 내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 나한테 온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또 딴 인간들은 무식해서 못 알아준다 이거예요. 새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식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근데 나한테 달려왔어요. 이 서리풀 공원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나를 보고 반갑게 따라온 것입니다. 까치는 저렇게 내가 따라준 물을 맛있게 먹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저것도 금방 딴 게 아니에요. 딴 사람 보고 따라오니까 따지 못하니까 까치가 야 이 답답한 놈아 빨리빨리 따라 깨끗깨끗거리다가 내가 드디어 따주니까 먹고 맛있게 먹고 날아갔어요. 이렇게 사이온은 지켜보는 나를 통해 동물들과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찰에서 키운 해탈이라고 하는 고양이가 있었어요.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 해탈이라고 하는 고양이는 이 부처님을 바라보면 불상이 있어요. 부처님을 바라보면 무슨 교감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 불상은 살아있는 사이온도 아닌데 무언가 편안한 화장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탈이는 법당에 혼자 남아 이 불상을 4시간이나 쳐다보며 명상을 합니다. 훌륭하죠? 예. 그래서 저 절에 가는 그 신도들, 사람들은 부처님도 아니고 저 고양이한테 절합니다. 인간보다 훌륭한 거죠. 절합니다. 나는 저렇게 고양이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집에도 가끔씩 이 까망이라고 하는 개가 놀러옵니다. 저 개가 까망이에요. 까맣게 생겼잖아요. 저 개가 놀러옵니다. 그런데 이 까망이가 나를 쳐다보는 모습은 해탈이가 불상을 쳐다보는 그 이상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자세도 얼마나 바른가.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귀를 고추 세우고 내 말에 집중을 합니다. 뭔가 알아들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내 말이 법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개가 알아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탈이가 발을 저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데 우리 까망이도 발을 저렇게 가지런히 모읍니다. 저건 자세죠. 예. 발을 가지런히 모은 자세는 해탈이 못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말이 길어져서 또 까망이가 피곤해 보이면 까망아 이제 너는 좀 쉬어라 라고 하면 그 뜻을 알아차려서 까망이는 저렇게 명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저러면서 예,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냥 듣겠습니다. 저렇게 무드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이유는 자의식의 계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자랐으면 또 아는 세계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에고는 부딪힐 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서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에고의 세계는 한낱 부질없는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지켜보는 나가 바라보면 그 미운 행동도, 전에 그 했던 미운 행동도, 또 아름다운 행동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추억인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다, 그 미웠던 것도 하나의 재미예요. 꼭 코미디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웃기는 거 가지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듯이 다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나는 모든 과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하지만, 계산하는 에고는 미움만 남아서 그때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모든 것은, 지나가서 나한테 따귀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그걸 하나의 연기라고 생각하고 그걸 사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소중하게,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괴로운 과거라도 지나서 행복을 느끼면 복을 받지만, 그때를 생각하며 분노가 끓어오르면 그때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과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웠던 사람도 같이 있었으니까 자기 인생에 그만한 그런 영화 장면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걸 전부 다 감사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를 생각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미칠 것만 같다 이러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복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주의 작용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복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픈 과거도 아름다운 과거도 모두 감사하게, 소중하게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안한 마음 위에 행복이 웃음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원래 싸이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실체를 터득한 사람이지만, 지켜보는 나가 하나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 또한 싸이원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주의 실체를 얻지 않더라도 여러분한테도 그 지켜보는 나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로 뭉치면 그러면 같은 싸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싸이원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싸이원이 많이 나오면 그게 행복한 세상이에요. 이 지구 안에 싸이원이 많으면 지구는 변합니다. 지구는 정말 아름답게 변합니다. 그러나 싸이원이 없으면 지구는 미세먼지가 날리고 태풍이 불고 정원이 핵무기 쏘고 이렇게 나빠지지만, 싸이원이 많이 생기게 되면 지구는 역시 평화롭고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싸이원을 통해 행복을 찾으셨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싸이원이 되도록 중간에서 훌륭한 싸이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나눠주는 싸이원,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나로부터 이 싸이원의 파장을 전해받으면 여러분도 나와 같은 싸이원의 파장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복이 여러분한테 가듯이 여러분의 복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싸이원이 가득해 싸움 없는 평화가 행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오른손 앞에 자신의 왼손을 가까이 대면서, 내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오른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원의 파장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대지 말고 텔레비 화면 앞에 이렇게 가까이 대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가까이 대면 나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 여러분들 몸에 이 손에, 왼손에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짜릿한 전율이 느껴질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하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요즘 텔레비는 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직접 내 몸에서 나가는 이 사이원의 파장이 여러분들의 손에 가까이 되면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느낌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짜릿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원하는 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때는 역시 똑같이 오른손을 통해 전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에너지는 오른손을 통해서 나가고 받아들이는 에너지는 왼손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때는 나처럼 텔레비가 아니더라도 직접 손 앞에서 이렇게 펼쳐주고 있으면 상대편의 왼손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뜻하면 받아들여진 것이고 짜릿하면 더 강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왼손을 내 손 가까이에 대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기운이나 짜릿한 느낌이 느껴지면 그때 손을 떼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이원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의 파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